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합니다. 뭐 금리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 또 수요라든가 공급량의 뭐 불일치,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부분이 인구의 흐름입니다. 인구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또 규제가 또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당연히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인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과연 수요가 어디에 집중되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은 당연히 임대차 가격부터 부동산 매매 가격까지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인구의 흐름과 특히 이제 인구 이동이 어디로 갔는지 그 통계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인구의 흐름, 말씀드린 흐름이 이제 전입과 전출로 구분이 되겠죠. 이사 온 사람과 이사 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인구가 전입이 돼서 이사를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현금이 유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들이 더 왕성해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인구 전출,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가 되겠죠. 그 지역에 각 호실을 갖고 있던 또는 현재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주택을 비워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했을 경우 대체 수요가 그 주택을 채워주면 상관이 없는데 채워주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공실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실제로 자금이 유출되는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이에 따라서 현재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2020년도 작년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입을 한 사람들의 어떤 인구 흐름을 좀 봤을 때 시도내, 같은 시도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47.2% 정도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현재 21.7% 정도는 가족관계, 가족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가족관계 때문에 21.7% 정도가 현재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가 14.7%, 뭐 기타 뭐 교육 환경, 기타를 따졌을 때 그게 16.4%가 되는데요. 실제로 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 도내에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 거주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서울시에서 기타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현재 먹거리 어떤 그런 조건들 또 교육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시도 내에서 움직이는 수요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은평구에서 동작구로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광명시에서 과천시로 이런 식으로 같은 시 도내에서 움직이는 수요가 47.2%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도간 같은 경우는 시와 시 경계가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수요는 21.7% 정도 되고요. 가족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는 솔직히 시도간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제활동이 다 끝난 상태에서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가족관계 이동 때문에라도 사실 변화가 생기면서 움직이는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고요. 직업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어떤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따라가줘야겠죠. 그 비율이 34.3%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택, 실제적으로 집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요. 47.2% 정도가 작년 한 해에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또 같은 시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현금이 유출될 일이 없었던 지역이죠. 말씀드린 공급량이 증가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증가가 되고 현금이 유입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통계적으로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군구의 인구가 증가되는 현황을 좀 봤을 때요. 전국의 시 75개 시와 그다음에 82개 군, 그다음에 69개 구를 따졌을 때 증가된 부분은 약간 푸른 색깔이고요. 감소된 부분은 이제 붉은 색깔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푸른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유입이 되고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군구별 인구 증감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33곳 정도가 현재 인구가 증가됐고 42곳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군 같은 경우 12군데와 70곳,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15군데와 54곳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인구 수요도 부동산을 현재 생각하지 않고 인구가 이동되는 것만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가 이동돼서 집중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역들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증가세는 더욱더 뚜렷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투자처를 찾을 때는 붉은색 라인이 아닌 인구가 증가된 라인 쪽으로 현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총 이동자 수와 이동률을 비교했을 때 197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0년 정도 비교를 한 부분을 보셨을 때도요. 푸른 색깔 부분이 총 이동자 수입니다. 이동자 수고요. 이동률로 봤을 때 1970년도에 가장 높게 25.5%대까지 이동률이 생겼었고요. 90년도에 23.7%, 2000년도에 17.4%,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5년도와 현재 2020년도는 15%대. 지금 보시게 되면 1990년도 일기 신도시 만들었던 시절이었죠. 그 다음에 현재 2000년도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17.4%라는 얘기도 19.2%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이익이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이동되면서 그 지역의 이동률도 그만큼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도 내 말씀드린 같은 시도 내 또 시도 간에 또 이동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시도 내 이동률과 시도 간 이동률 비교했을 때 검정색 라인이 이제 시도 내 이동률이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10.1% 정도, 그리고 시도 간이 4.9% 정도. 그러니까 시도 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계를 넘어가서 기타 지역으로 이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5%대에서 4%대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 거의 10%대 정도 평균치를 봤을 때는 시도 간에 움직이는 수요가 그만큼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수도권의 전출자 수를 봤을 때도 단 한 차례 2015년도에 현재 전출인구, 실제적으로 전출인구가 높게 형성된 거 뺀 나머지를 봤을 때는 무조건 전입이 많았습니다. 전입이 많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기도,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인구들이 계속 더욱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이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상에 보셨던 그런 그래프상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는 늘어날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이냐 중부권이냐 호남이냐 또 영남권이냐, 현재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2010년도부터 또 2014년도에 현재 실제적으로 추이를 보셨을 때 순 이동자 수입니다. 이거는 순 이동자 수는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비교했을 때 그 숫자를 따졌을 때 순 이동자 수는 전입인구가 더욱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입에서 전출을 뺀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 순수하게 이동한 사람들이 현재 2020년도에 8만 8천 명. 그리고 실제로 작년도 2019년도만 해도 8만 3천 명이었고요. 앞으로는 3기 신도시가 또 준비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중부권과 영남권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인구들이 그만큼 더욱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구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권역간 순이동 봤을 때도 호남권에서도 현재 실제적으로 2만 1,000명 정도, 영남권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 6만 1,000명. 실제적으로 각 지역마다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인구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당연히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시고요. 또 시도별의 인구 변화 30년 정도 통계를 본 겁니다. 1970년도부터 20년도까지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1990년도를 정점으로 했을 때 인구가 완만하게 줄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대구라든가 대전, 광주라든가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 변화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좀 떨어진 형태를 보실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별 인구가 어떻게 됐는가 봤을 때 이 인구들이 줄어든 인구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단언컨대 경기도로 많이 몰렸습니다. 경기도 그래프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는 경기도는 또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까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도시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지방도시에서 현재 경기권으로 많이 이전하는 수요가 많았다 보셔야 되고요. 지역간도 보더라도 연령대별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85세까지 15세 미만부터 봤을 때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요를 보시더라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부터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프가 현재 꺾일 기세가 없이 계속 오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몰리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기타요. 조건도 있겠죠. 직장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렇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절반 정도는 다 주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는 계속 유지될 거다 보셔야 되고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봤을 때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에 이제 굉장히 공실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연령별로 이동률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연령별 0세부터 현재 80세까지 쭉 봤을 때도 가장 왕성하게 이동을 하는 수요는 단언컨대 20, 30대죠. 20, 30대가 가장 많이 이동을 하는 비율이고요. 40대부터는 조금 더 안정권을 들어가서 좀 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 비율은 당연히 이동률은 20, 30대가 월등히 높다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총 이동자 수 중에 20, 30대 이동자 수 추이를 현재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약 10년 정도 현재 통계를 봤을 때 2010년도에 현재 350만 명에서 현재 334만 명 정도. 이게 20, 30대 이동자 수입니다. 거의 꾸준하게 300만 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총 통계는 현재 700에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는 20, 30대가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 이동자 수가 어느 지역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자들 사유별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따졌을 때 첫 번째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나눴을 때 회색깔 부분이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이 월등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주택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라도 주택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은 거고요. 또 전입사율 이동자 수를 작년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봤을 때 이제 2년 정도죠. 2년 정도 봤을 때도 주택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300만 명 정도 되고요. 기타 실제적으로 이제 연령대 봤을 때 또 연도별로 봤을 때도 전년도보다는 현재 전전년도보다는 전년도가 높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이동이 어디로 됐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내가 부동산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